예, 저는 퓨어 스토리지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윤건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앞서 여러분들은 이제 퓨어 스토리지의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아키텍처, 이 제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희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제품 얘기가 아니고 저희의 혁신적인 아키텍처하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 달성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요, 이건 이제 가트너에서 발표한 리포트인데요. 너무 기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7년까지 모든 조직, 그러니까 기업이라던가 이런 단체에서 97% 이상이, 95% 정도가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ESG 달성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들을 C레벨들,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높으신 분들만 해당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책임이고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C레벨에서 점차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실제로 IT를 운영하는 운영 조직이라던가 이런 인력 담당 부서들에 그게 내려오게 되었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ESG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 이제 환경적인 것만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비환경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가 요거만 하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구매하시는 데이터 스토리지라던가 관련된 솔루션들을 구매하실 때 그 용량하고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구매하셨던 용량하고 비교하면은 데이터가 정말 폭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이터가 폭증합니다 하면은 다들 저거는 이제 스토리지 회사에서 뭔가 장사를 하려고 혹은 스토리지를 판매하려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서운 점은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는 증가하는데 여러분들의 예산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는, 여러분들이 가진 이런 구현에 어려움이 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냐? 그 4가지 당면 과제는, 첫 번째 이제 환경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탄소 배출이라던가 전력 소모, 그리고 과도한 데이터 센터의 상명 공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한 것들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전력, 인력, 냉각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사용이 힘듭니다. 이거를 저희는 전자 폐기물이라고 부르죠. 이런 전자 폐기물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 재구매를 할 때 예산은 폭증을 하지 않는다, 예산은 똑같다, 이런 버짓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제품에 대한 혁신입니다. 저희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 그리고 전력도 적게 소모되고 상명 공간도 정말 적게 차지하고,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것들이 저희 같은 IT 제조사들, 스토리지 솔루션 제조사들이 가진 목표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제품만으로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한번 요걸 볼까요?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도입하시는 데이터 스토리지,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방식입니다. 구매 사이클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첫 번째, 구매하고, 두 번째, 폐기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재구매하고,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이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스토리지를 최초 도입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쟁사를 비교를 하고 여러 제품 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해서 스토리지를 첫 번째 도입을 하시죠. 그 다음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시고 스토리지를 운영을 하시다가 내구연한이 다 됐던가 혹은 서비스 기한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을 해서 대개체라던가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구매를 하시고, 근데 구매만 하면 끝나나요? 데이터 스토리지 하나가 더 남아있죠. 데이터를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관할 때 유지보수 양쪽으로 다 맺어야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옮기기 위한
솔루션도 필요할 거고, 인력도 필요할 거고,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에서는 제품도 좋지만 저희가 에버그린이라는 저희의 혁신적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품으로 ESG에 대한 환경 혁신 이루어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여러분들이 스토리지 재구매 필요 없이 항상 최신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원하시는 고객에 한해서 사용하는 만큼만 과금을 미터링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SLA 기반으로 성능이라던가 가용성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저희가 에버그린 아키텍처 기반의 혁신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에버그린 아키텍처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저희 스토리지 자체는 이 셰시 형태가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롱 라이프 셰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지 자체는 모두 모듈형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셰시에 모듈만 바꿔 끼우면, 그리고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항상 최신의 제품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OSL, 저희가 내구 연한이 없어지는 것은 덤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런 모듈들을 온라인 중에 교체를 할 수 없다거나 뭔가 특별한 것들이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사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희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사용하는 셰시에서 모듈만 바꿔가지고 그것도 온라인 중에 모든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서비스를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비스라고 하면 거창하게 엄청나게 고비용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스토리지를 최초에 구매를 하시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연간 유지보수 계약보다 조금 더 비용을 더 내서 서브스크립션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3년마다 항상 최신의 컨트롤러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근데 당연히 저희가 모듈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만 교체하면 돼서 데이터의 이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에 따라서 스토리지나 서버 같은 이런 하드웨어, 컴퓨팅 자원들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3년마다 나오는 최신 인텔 CPU 그리고 더 높아진 캐시 메모리 다양한 기술력들을 집합시킨 이런 컨트롤러 교체를 통해서 항상 최신의 제품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EOSL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재구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자 폐기물도 저희가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버그린 포에버라고 불리는 이런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께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운영 비용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당연한 게 저희가 최초 1년차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요, 이제 초록색이 일반적인 이제 솔루션 구매하셨을 때고 주황색이 이제 퓨어 스토리지의 솔루션을 구매하셨을 때입니다. 최초 도입 시에는 사실 가격이 비슷해요. 동일합니다. 근데 2년, 3년, 4년, 5년 운영할 때는 운영비는 확실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은 퓨어 스토리지의 모든 제품은 저전력 그리고 상면을 최소화하여 저희가 아키텍처를 구성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구매하실 때 기존 초록색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막대가 똑같습니다. 당연히 똑같겠죠. 재구매를 해야 되니까. 근데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3년만큼의 유지보수 비용만 지불을 하시면은 항상 최신의 하드웨어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구매할 때, 차세대 할 때 업그레이드 비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최초 금액은 저희가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드웨어에 구독 비용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많이 차지하진 않습니다. 한 이게 20으로 봤을 때 한 8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근데 차세대 업그레이드 할 때는 저희는 전체 하드웨어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유지보수 계약만 계속적으로 연 단위 혹은 뭐 3년 단위 이렇게 맺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차세대 업그레이드 비용 쪽에 제일 약간 진한 파란색 $20라고 써 있는 부분, 저 부분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비용입니다. 당연히 모듈만 교체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최신 제품을 쓰시면서도 데이터의 이관 작업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실 기존 하드웨어 사용하시는 거에 구독료만 조금 추가해가지고 사용하시는 형태고, 근데 모든 데이터 센터나 이런 인프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드웨어 기존의 왼쪽에 있는 레거시 환경으로만 운영하시지는 않아요. 뭐 원거리에 있는 호스트 형태로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에버그린 원이라는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원 서비스는 클라우드 경험하고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클라우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AWS하고 애저에서 제공해 드리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똑같이 스토리지를 구매를 하셔서 쓰실 수 있고요. 혹은 온프렘에다가 장비를 가져다 놓으시고 호스팅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클라우드하고 온프렘하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서비스를 쓰시냐? 기존에 이제 스토리지 구매하실 때 처음에 이제 어떤 도입 건이 생겨가지고 혹은 스토리지에 대한 용량 요구 사항이 생겨서 구매를 하시면 스토리지 전체를 구매하시죠. 그때 필요 용량을 산정을 하세요. 요 정도는 써야겠다. 구매를 하시고 실제 사용을 하면은 실제 사용량 그 반도 못 미칩니다. 저희가 스토리지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심프로비저닝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스토리지한테 크게 쓰고 뭐 남는 공간이 뭐 50% 60%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줄이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예측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냥 사용하시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터링들은 SLA에 의해 가지고 가용성이라던가 혹은 성능 등급 단위로 또 사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런 방식은 사실 클라우드에서도 기존에 많이 썼던 방식이고 저희 경쟁사들도 제공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온프렘에서 쓰시는 스토리지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의 이점을 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테라바이트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는가. 당연히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은 저희의 저전력 기술하고 그리고 낮은 상면을 통해서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고객 눈으로 그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런 에너지 이피션시에 대한 것도 개런티를 해드리고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탄소 배출을 우리가 적게 기존 대비 줄였는가 혹은 테라바이트당 전력을 얼마나 적게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SLA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랜섬웨어의 복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랜섬웨어를 최초에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클라우드와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는 에버그린 원 서비스지만 실제적인 물리적인 장비가 있을 거잖아요. 이 장비를 저희가 쉽클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텍사스에 있는 두 군데에 위치한 공장에서 물건을 바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미국의 보안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시 암호화라던가 랜섬웨어를 대비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로 저희가 스토리지를 shipping을 하고 그리고 어레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볼륨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이프 모드라는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해 있고 그걸 기반으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다. 하지만 저희가 깨끗한 백업본을 통해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도 SLA를 통해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미터링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최초에 계약을 할 때 미터링을 좀 할인받을 수 있게 리저브 영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쓰겠다 하면은 그 영역만큼 좀 더 할인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영역을 넘더라도 미터링을 통해 가지고 과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서 하드웨어 방식의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하고 동일한 경험을 쓸 수 있는 에버그린 원이라는 솔루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중간에 이제 갭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특정 고객께서는 하드웨어는 구매하고 싶고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스토리지의 용량만큼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인 에버그린 혁신을 통해서 에버그린 플렉스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스토리지는 도입은 하세요. 그래서
하드웨어만 처음에 도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스토리지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에는 하드웨어만 먼저 도입을 하셔서 도입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사용하는 만큼만 과금을 할 수 있는 이런 중간형 서비스도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이제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에버그레인 아키텍처를 만들어냈고 아키텍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모든 저희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모든 서비스들은 AI 옵스를 기반으로 자동화 기반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거나 혹은 환경적으로 얼마나 더 개선을 시킬 수 있을까 사실 이 수치로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를 컨택하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메일을 주세요. 혹은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인프라 환경 혹은 뭔가 도입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도입할 제품들하고 저희가 직접적인 비교를 해드립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드려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거. 저희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저전력을 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ESG 목표 달성에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이렇게 되는지 저희가 한 가지 환경적인 거를 분석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용적인 걸 분석해 드립니다. 어차피 제품에 대한 가격은 견적서 하나 받으시면 바로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제품을 한번 구매하게 되면은 5년에서 7년 사용하게 될 거고 그동안 발생하는 전력, 냉각, 상면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은 고객분들이 TCO로 잘 보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낭비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저희를 컨택하시면은 저희가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TCO에 대한 운영 비용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비교를 해서 전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꼭 컨택하시고 저희 스토리지 그리고 저희 서비스들을 통해서 얼마나 좀 더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지 혁신적이고 그리고 버짓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